추장의 얼굴은 공동체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그 자기의 개성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의 얼굴이 돼야 되고, 제2장 주술 언어에서 기묘함, 약간 뭐, 신비롭다. 기묘함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개수는 또 뭐냐? 개수가 뭐, 경우, 밀도, 뭐, 양으로 다 잴 수 없는 어떤 변수의 정도 차이, 뭐, 변수들의 정도 차이,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비율이다, 비율. 이렇게 생각을, 어, 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주술은 구조가 있다. 474 페이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맥락이 중요한데, 둘, 넷, 여섯, 일곱. 맥락 안에서 전체 구조가 이해된다, 번역 가능하다. 그 다음에 475 두 번째 문단, 정확한 주술 용어는, 이게 문장 참 잘 썼죠. 장황한 주술 용어는 기묘 이상 유별나, 요게 되게 재밌는 거, 유별나다, 이런 것도 아주 제가 잘 써보지 않는 말이요. 유별나다. 애들이 유별나다는 하는데, 제가 뭘 보고 저건 참 유별나네. 근데 그렇고, 여기서 개수라는 단어에 해가지고, 요 역주가 있습니다. 요거 동그라미 하나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도. 왜 기묘하냐를 따질 수 있는 기준점이 여러 개 있겠죠. 요 기준에 들어가도 뭐가 좀 애매모호하고 저 기준에도 애매모호하고 그런 게 이제 종합돼서 개수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제가 본 것은 두 번째 문단 둘의 터스도 단조로운 어조다. 그래서 평범한 발화랑 너무 다르다. 요거 제 재미있는데요. 평범한 발음 그러니까 어조가 있나 봐요. 그리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없이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애들이 있을 때 어조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엄마가? 거의 무의미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닐까? 애들이 말을 그 바다가 연하 쌤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을까? 바다가? 이거 되게 연하 쌤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고급하겠어요. 그중에 대충 긴가민가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본인은 하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도 긴가민가하잖아요. 뭐 모래, 뭐 반쯤 울고, 뭐 몸을 쓰고 이게 다 기묘함의 개수가 되게 높은 거죠. 바다 쪽에서. 그러니까 바다를 보는 우리도 바다 쪽에서 우리를 보는 거. 그런 걸 보면 주술이 효과를 촉발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묘함의 개수가 있다. 근데 여기는 어조가 들어간다여서 그 이렇게 그러니까 평범하면 어조가 들어가고 주어는 그러니까 아이랑 하는 말일 경우에는 기묘함의 개수는 높은데 어조가 중화되어 그러니까 어조는 살아있는 거죠. 주문은 기묘함의 개수가 높은다는 점에서 유아어랑 발언이 같은데 어조가 다운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조가 일반어랑 다른 게 강조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476의 마지막 문단 여기가 추술적 담화 마지막 문단 첫 번째 평범한 담화 사이는 연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하는데 하게 된다. 어떤 조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주술 언어의 이론에 대한 음, 여담입니다. 479에 보면은 주술은 세 번째 줄 명백히 무의미한 말을 거의 여발한 듯이 여발한 이런 거 참 그래 어디 쓰면 참 좋겠네. 여발한 듯이 어느 경우가 전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여발한 듯이 걸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발한 듯이 늘어놓는다는 점을 관찰했다. 그래서 맥락이 있다. 여섯 줄. 주술사가 수행하는 의례를 통해 주술적 믿음으로 창조되는 세계, 여기가 리얼한 세계, 진짜 세계. 거기서 특유의 초자연적 효과가 이제 초자연적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이거 중요해 보입니다. 480의 첫째 줄부터. 트러블리안드인들은 말이 특유한 신화적 맥락 속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카다브라가 어디서 튀어나냐면 신화적 맥락 안에 있고 그 아까 만화가 이렇게 힘을 행사하는 그 리얼한 세계 전체의 논리는 신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트러블리안드 사람들이 완전히 만화가 뭐래 뭐 만화가 그래서 지금 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고 신화 안에서 설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한 세계가 그 안에 일부를 가지고 주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술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태고 쪽부터 존재했다는 이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온전한 계통 그러니까 그 엄마의 아들 딸딸딸딸딸딸이죠. 이렇게 전수되어 오는 걸 아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죠. 주술의 온전한 계통으로 적절하게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주술가가 전임자로부터 그것들을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결정되었고 필요한 터부와 금지를 주수한 인물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주술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같은 거다. 누락 없이 보존된다. 아, 이게 이제 그다음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바깥으로 열려가지 않습니까? 이 산호섬의 세계가 주문을 하면 또 예쁜 타이트가 오고 어떤 타이트가 올지 모르지만 잘생긴 타이트가 오는데 작년에 그 타이트의 모습으로는 안 오죠. 아니 어떤 경작물이 그 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이 밭의 아름다움과 작년 그 밭의 아름다움은 전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예쁘죠. 그런데 그러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려 있죠. 또 이런 작년에는 세 번째 열에서 제일 큰 놈이 튀어나오더니 올 세 번째 열, 어, 네 번째 것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어, 근데 뭐 작년에는 박이도가 거기서 한번 코를 풀었는데 코 못 푸나? 뭐 이런 게 해서 약간의 변화가 계속 열려 있는데 그 전체를 지탱하는 말은 누락이 하나도 없이 태고적 그대로다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내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내게 아니고 그럼 우리 건데 우리 거인 그 언어는 완전히 순도 100%로 태고적 그대로라는 거예요. 박이도가 하는 말은 태고의 말이에요. 태고의 말. 그러니까 굶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언어가 누락 없이 이게 너무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재현 언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언어. 여기는 사람들이 언어 그러니까 누락이 없다고 생각해. 재현 언어 있잖아요. 재현 언어. 재현 언어에서 유리쌤이 나 예쁘다고 하셨어라고 하는 말을 지방식대로 들으면서도 유리쌤이 예쁘다고 한 게 내가 예쁘다고 하는 거랑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아하잖아. 유리쌤이 예쁘다 하는 거는 저는 예쁜 게 사과인데 유리쌤이 예쁜 건 호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현 언어에 익숙하면 하도 교과서 많이 보고 책 많이 읽고 사전 열심히 듣고 이래가지고 유리쌤이 예쁘다 한 게 내가 예쁘다 한 거야 해서 누락 없이 보존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재현 언어에서 언어 자체는 투명해요. 재밌으시죠? 이게 제가 드리는 포인트 유리쌤 제가 설명 잘 드리니까 이 재현 언어도 누락 없이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나 말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니 트러블리안드 섬에서도 바기도의 언어는 태고의 언어예요. 이거 유리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누락 없이 보존이 됐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 태고의 이게 말을 참 하는 게 실제로 있고, 뭐, 김구 선생님 전 시간에 갔더니 김구 선생님이 쓴 글이랑 뭐 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100년 전의 말이야, 뭐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신기하고, 음, 100년 정도 신기한데, 태고의 말 뭐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쓰신 만약에 이제 김구 선생님 목소리 제가 이제 저의 포인트는 우리가 열려 있다, 효과를 본다, 창조적이다 이러면 없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없던 걸 있게 하는 그 말 자체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에서 과거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말이죠, 영혼의 말. 그러니까 태고의 말인데 지금도 바로 실행이 되는 태고잖아요. 아,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어렵고도 재미있네요. 이 영혼의 말입니다, 영혼의 말. 영혼이라는 시간 이게 매우 중요한데 어, 이거 지금 아주 공부를 지금 연하쌤이 그 출산을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이제 그것도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좀 공부가 지금 부분 부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약간 좀 쌓아갈까요? 그러니까 연하쌤이 뭐 세미나 단절, 경남여처럼 내가 세미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고 워낙 우리가 남아도 우리가 차 넘친 게 우리 네 사람한테 시간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간 남아돌잖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부분 제가 말은 이게 엘리아데가 농경이 시작되면 시간간이 주기적 관계다라고 해요. 영어는 주기성이랑은 다른 시간 단위입니다. 요까지만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엘리아데라는 분도 신화학자고, 엘리아데의 주저 중에 영원 회귀의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기성에 대한 책이 있고요. 농경 신화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동네가 우리가 아는 그 주기의 관점으로 농경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어서, 그냥 이제 막연한 포인트고요. 요는 뭐냐면은, 지금, 어, 시간에 대한 화두를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또 하나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동화를 공부하면 그 동화적 세계관의 시간인 또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유리생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찰떡같이. 어? 눈이 방금, 네. 어, 영원히 주기성과는 다르다? 근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어, 돼.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의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계속 지금인 과거인 네. 그런 이후 뭘까? 예, 생각할 때. 네, 이거 하여튼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거고, 어, 영원. 이거 프루스트도 마지막 11권이 되찾은 시간인데요. 이제 영원론이거든요, 영원론. 시간에 관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인력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특히 왜냐면은 우리가 쓰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말. 우리 지금 문자 배워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훈련한 사람들이냐면 책을 넘기고 훈련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열고 닫고. 특히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끝이 있거든요. 끝이. 페이지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진행된다라고 우리 사고가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거죠. 열었고 닫고 페이지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게 개념적 정의니까요.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처럼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시제가 발달된 언어를 많이 쓴 우리들에게는 영어를 이해하는 과제가 이렇게 좀 크고 중요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는 주술의 언어가 영어의 언어다. 여기는 시간이 시작도 끝이 없다. 제가 왜 주기라는 말과 다르게 가져가고 싶냐면, 주기의 핵심 내포 정의는 돌아온답니다. 영혼은 시작과 끝도 없다고 주기는 돌아온다기 때문에 개념만 놓고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그 동아인류학에서 저는 아무튼 얘기를 많이 읽는 것도 하고 싶고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신화학자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학자들마다 쓰는 시간관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류학에서 엘리아드를 공부하기 때문에 또 시간감 많이 나올 거고 여기 영혼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하다가 제가 시간을 넘겼네. 480쪽. 자, 480. 그래서 480 중요하다. 480. 그 다음에 또 음, 음, 자, 그 다음에 481이 중요합니다. 481이. 일단 481이라면은 주술의 문구가 평범한 가마랑 다르다. 그런데 맥락적이기 때문에 넷째 줄 나도 말리노프스키인 나도 어떤 게 주술이고 어떤 게 평범한 소통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맥락적이라는 거죠. 자, 주술의 주문은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줄 딱 끊고 주술의 주문은 음성이 다르다. 언제나 고유한 단조로운 가락이다. 그 다음에 맥락도 다르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행동이 다르다. 그 다음에 주술은 의례에서 only 그 사람만 말한다. 그 다음에 주술 문구는 그 주술 문구를 받아 적어야 할 때는 근데 좀 어려워요. 이제 문단 나누기 주술이 받아 적기가 좀 어렵답니다. 왜 어렵냐면은 보통의 목소리로 되풀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문이 어 이게 끊을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그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단조로운데 중얼중얼중얼 해가지고 분절 없이 계속 가니까 이게 이제 받아쓰려면 끊고 뭐 이렇게가 안 되고 그런데 그 문단 밑에서 다시 좀 주문을 가르치는 방식도 쉽지 않아요. 그게 되풀이해서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주문은 단조로운 것도 있는데 들어보면 중간에 끊으면 절대 안 되고 맥락적으로 이게 한 번에 다 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482쪽에 이것도 좋죠. 둘째 줄에 보면 평범한 사람은 알지만 말해줄 수가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 너한테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가 있고. 그래서 그 둘, 넷, 여섯 주술사의 독보적인 지식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어떤 말이, 그러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말이란 게 없고, 이 말은 내가 아는데 나는 절대 하면 안 돼.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다 이런 게 있지가 않아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고 때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경우와 때가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 정말로 그거야말로 엄청나게 훈련을 필요로 하지. 진짜 야단 맞으면서밖에 배울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게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중얼중얼 하는데 세트 전체여야 되고 주문의 특징은 근데 일상 언어는 어머 연하쌤 뭐라고 이게 되는데 주문은 끼어드는 것도 곤란하고 이게 끊어서 말해줄 수도 없는 거고 맥락을 벗어났을 때는 좀 더 위험하게 관리되고 이런 모양이에요. 명료함의 개수. 명료함의 개수는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맥락과 관련되는 건데요. 맥락보다 이제 그 개수에서 맥락을 또 가장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493. 위에 셋째 줄. 주술 언어는 그것이 영향을 미쳐야 할 현실의 양상과 더불어 무궁하다. 이게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우주 전체, 세계 전체가 다 주술로 표현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주술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주술, 저 때는 저 주술이 트러블리안드 사람한테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주술이 없어. 이런 건 없어요. 다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 주술, 그 다음에 뭐 타이투가 썩으면 저 주술, 갑자기 비가 안 와도 여기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실의 양상과 더불어 무궁하다라는 게 이제 뭐 많다, 끝도 없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술의 말은 언제나 사람에 의해 발화되어야 된다.
있는데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말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있는 것을 이제 아까 여기가 유리쌤이 그 부분이죠. 이게 내 게 아닌데도 내가 주소를 읊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 의해 발달해야 되고 따라서 주술 언어는 실제로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의 속성이다. 어렵네요. 사람과 효과로서 일어날 그 물질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주술의 말은 화자인 인간과 언급되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 이름과 관련된다. 그래서 주술 언어 중에 명사가 중요합니다. 명사가. 이름이 상태를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끌어대는 거여서 주술 언어 중에 이름, 대상의 이름, 명사가 중요하다까지로 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 연합, 뭐 선민 이런 이름이라 달리 뭐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의 인류학 이런 책도 있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실 이름이 사실 주문이 걸리는 거잖아요.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한 어, 저주와도 같고요. 이렇게 살아라잖아요. 넌 이렇게밖에 못 살아의 한계를 주는 거기도 해서 어, 까먹었는데 위패범들이라는 소설을 쓴 불란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을 까먹다니. 위패범들이 위패범들. 이 작가를 철학자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불황자예요, 불황자. 작가의 원래 직업이 불황자예요, 불황자. 그런데 이 패범들이라는 소설을 쓴 이 찾으셨어요? 요, 이 분이 이름이야말로 저주고, 모든 작가의 이름은 그 저주를 푸는 것에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가지고,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주문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장 주술 언어의 일반론에서도 중요한 게 어디가 있냐면요. 음, 주술 언어는 이제 도구다. 어, 이게 일단 502쪽도 이름의 인류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명사, 명명하는 것의 주술성을 502, 503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에서 이제 딜게임이 나옵니다. 505에 딜게임이 나오는데, 딜게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이 말누프스키가 자기 책에서 특정한 인류학자를 비판을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산호섬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재현 언어를 비판했다고 우리가 얘기한 거지, 말누프스키가 명시적으로 재현 언어를 말한 누구누구 씨가 틀렸어 이런 거는 없었는데요. 딜게임 이름을 쓴다는 거는 중요합니다. 505쪽에 나는 언어의, 이제 505부터가 다 완전히 접어놔야 되는데요. 505에 나는 언어의 신비한 힘, 언어의 구속력, 효과를 그 말을 통해서 그 실제적 근거가 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진실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인간은 여기가 말리노프스키가 생각하는 사회론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동료들과 협력해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순전히 동물적이고 해부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자질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그 문화의 핵심이 언어입니다. 주술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산호섬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동물종보다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 있지 않습니까? 토 사람을 지칭하는 말. 이게 뭐 아이누족 같으면 그 아이누, 그다음에 이누이트 같으면 이누이트인데 이거는 산호섬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엄청난 인간 중심주의가 있죠. 주술을 쓸 수 있다. 개가 쓰나 곰이 쓰나 사람만 쓰잖아. 그러니까 어떤 동물종보다도 인간이 우월하다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무문자 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 중심주의죠. 이거랑 이제 어떻게 차이 있냐?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문도 내게 아니고 우주도 내게 아닌 그 인간이 주문을 발휘하게 돼 있다. 아까 그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인간 중심주의고. 그래서 자, 인간은 열쇠 줄 다른 이들과 함께 동그라미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환경을 지배한다.
이 인간 중시주의 뭐냐면은 함께 통해서 저는 요런 그 이거 뭡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롭스키가 이 말의 힘에 완전히 말의 힘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보는 인간 중심주의의 핵심이 함께 통해서 그래서 그 문단의 밑에서 넷째 줄 이러한 말의 힘, 이러한 방식으로 담화를 사용하는 것은 말해진 언어가 성스럽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스럽게 하는 일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디귿게임은 이렇게 나쁜데, 디귿게임이 나쁜 이유는, 디귿게임은 문화나 언어를 사회적 상징으로서 밖에 못 가져갔다. 506쪽, 마지막 문단, 사회의 영향력, 혹은 내식으로 말한 문화. 그러니까 지금 말롭스키가 사회 개념, 문화 개념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런데, 점진적인 셋째 줄, 조형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작용한다. 조형 과정이란 전통적인 문화적 양식과 표준이 성장하는 유기체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아마도 뒤늦게는 그 사회 안에 들어가면 그 상징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냥 강조하는 것 같아요. 문화가 바로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그 등가 관계라고 할까? 등치될 수 있다고 할까? 뭐 아니면 요 506쪽만 가지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말루프스키가 지금 조형 과정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에 디르케에게는 조형이라는 그 개념적 게 없다. 디르케는 그냥 사회, 문화, 구성원, 지적 수준 그냥 바로 동렬에 두고 설명하나 봅니다. 근데 말루프스키는 조형이 중요하다. 그 507쪽. 자, 우리는 모든 개인의 성장 그 셋째 쪽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측면, 성과속, 신비적인 면과 하행적인 면을 규명했다. 모든 문화 속에서 인간 언어의 두 가지 양상이 있다. 한 개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기 때 주술적인 동시에 화형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다가 주술적인 면과 화형적인 면이 뒤섞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문화를 완전히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이거는 음, 문화 일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 때 막 이렇게 이제 특정한 자세, 뭐 특정한 울음의 고저로 이제 바다가 엄마를 왔다 갔다 시켜. 그러다가 어떤 거는 지시를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건 일상적이고, 어떤 건 좀 더 효과적이고, 이런 거를 이제 섞여 있다가, 완전히 나눠가지고, 일상적인 거 잘하고, 주수적인 거 잘하는 단계에 갑니다라고 말씀에 정리를 하는 거고, 요 부분 같은 것이, 그러니까 핵심은 언어의 주술성과 언어의 일상성을 점차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누게 돼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어릴 때는 그게 섞여 있다고 좀 더 주술적으로 끌고 간다. 어른이 되면 구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주술도 잘하고 일상도 잘하고 이렇게 된다.로 설명을 하고 요게 요런 식의 설명이 아마도 디귿게임에게 없는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디귿게임을 모릅니다. 부끄럽진 않은 일입니다만 모릅니다. 그런데 두 페이지를 제가 추정하건대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09쪽에 광고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도 광고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를 사세요 안 했는데 그 보고 있으면 사야 되는 갑다 하는 이게 주술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대에도 살아 있다. 그러면서 512 주술이 창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려면 반복이 좀 들어간다. 그 다음에 513이 베스트. 513의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인간은 자신의 사유가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주술에 의존한다. 이 자기 무능력으로부터 세계의 완전성을 긍정하면서 겸손한 방식으로 수련해서 주술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근데 출발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게 참 감동적이죠. 내가 무능하다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해 보이고 주술은 사유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유의 한계에 대한 아니 사유의 무능함에 대한 분명한 이제 지금 그 문장 반복해서 같은 말을 더 강조하고 주술 특히 주술 언어는 규칙에 맞는 언어 사용에서 벗어나서 그 한 가지 측면을 과장한 것일 뿐이다. 주술 의뢰, 주술 언어, 몽상이 아니다. 주술은 희망적인 면을 단언하면서
개인의 마음의 통합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통합적 영향력은 맞죠? 조직하는 힘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주술은 또한 경험적인 힘이다. 이 전체가 그러니까 과대망상이 아니다, 몽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리얼한 세계에서 출발을 했고, 이게 완전히 진짜고, 그 다음에 출발은 겸손함이고, 어, 이게 세계의 완전함과 자기의 무능함을 동시적으로 바라보는 자의 철저한 수련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조직하는 힘, 경험적인 힘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도, 자, 514. 주술은, 이게 또 다 중요해요. 주술은 사업을 조직하고 개인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왜? 무능한 자였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주술적 믿음에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그뿐 아니라 앞에 끊고 그뿐 아니라부터 이게 책을 계속 읽으면은 뒤에 거 안 읽어도 내가 딱 끊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안 읽어본 책도 읽으면서 끊고 있어야 그러고 계시죠? 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가 나올지를 알아야 돼. 그게 이제 맥락을 계속 구성해 가면 그렇게 되는데요. 특히 저는 여기서 요 그뿐 아니라 요부터가 여기서 이제 그런데 자 주수적 믿음이 지금 아까 자기 무능력에서 희망적으로 원하는 거를 끌어당기는데 또 하나 주술적 믿음에는 여기가 지금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방해하고 멸망시키려는 태도가 분명히 발전되어 있다.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책이 여기서 이제 거대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주술을 수련하는 개인의 무능력에서 출발하지만 그 주술을 깊이 수련해서 우주적 질서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세계가 망가지는 것도 그러한 대도 역할을 미치는 거죠. 이게 발전되어 왔다라는 거고 마녀술, 흑주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끊습니다. 문화사에서 여기서부터 말리노프스키의 역사관이랄까요가 나옵니다. 문화사에서 모든 현상은 건설적인 면과 해체적인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조직하는 기능. 그러니까 앞에 뭐냐면은 나를 조직해야 되고 주수를 통해서 산호섬을 더더 아름답게 조직해 가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통합과 문화적인 그 수준도 높아져 갑니다인데 그 과정은 동시에 그 문화가 해체하는 힘도 품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조직과 해체가 같이 간다라고 지금 이거는 흑주술에 대해서 거의 말 안 한 것과 다름이 없고 흑주술은 쭉 흑주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봤던 중에 좀 다르게 얘기되는데요. 해체와 쇠퇴의 힘도 주술 안에는 깃들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말루프스키의 문화관과 역사관입니다. 인간의 문화는 단지 성장하고 발전하기만 하면 요게 아주 재미인데요. 이 시대야말로 지금 제국주의가 아직 그 1차 세계대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말루프스키가. 2차 세계대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완전히 어쨌든 진보 사관이 이렇게 지배적일 때죠. 그런데 인간의 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문화는 해체, 소멸, 무너진다. 이거 좋던데요. 계속해서 진보하는 게 아니다. 무너지기도 한다. 요게, 여기서 이제 책은 끝날도 아닌데, 525. 여기 이제 문화론이 마지막에 있고, 중간에 중요한 게 많지만, 이 523에 주술 언어가 공동체의 언어다라는 게 두 번째 문단이고, 이게 해볼까요? 둘, 넷, 다섯. 주술사는 자신의 문구를 읽을 때 각자의 경작자를 대신해서 말한다. 그는 경작자들이 저마다 느끼고 희망하고 고대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주술사, 그 다음에 최고 경작자, 그 박이도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추장,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모두의 얼굴이 돼야 됩니다. 자기 얼굴로 공동체를 덮는 게 아니고, 모두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 되도록. 그런데 그런 사람만이 이제 주술을 풀 수 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술은 인간의 희망, 확신, 미래를 향한 도덕적으로 통합된 태도의 필요성, 생리적 본질. 그래서, 그러나 앞에 거는 모두의 희망, 그러나 뒤에는 그게 통합된 것. 이 문단 해석하기가 이제 재밌죠. 하나는 모두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주술은. 동시에 그건 통합된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 네 사람이 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력도 달라서 원하는 게 다 다른데 우리의 리더인 옥현쌤이 그 모든 다른 것을 포함해서 주술을 읊으면서도 우리 모두인 방식으로 말한다. 요것도 해석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합니다. 526쪽은 또 두 번째 문단 주술의 기원에 대한 자 이게 제가 재밌었는데요. 트루브리안드 사람들은 주술이 태고적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트루브리안드 사람들이. 그런데 말리노프스키가 보면 어떠냐면은 아마 일상적인 말을 가지고 신화를 만들었을 까 이렇게 쓰는 거죠. 말리노프스키의 정리. 이거 읽을 때 왜냐하면 둘째 줄에 궁극적 기원은 일상적 담화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리노프스키가 보기에 일상어를 가지고 주술 언어를 만든 거야. 이건 말리노프스키의 그냥 일반 정의입니다. 트로브리안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트로브리안드 사람들은 신화, 주술 언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상 언어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27 주술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둘내 여섯 자기 공동체 지도자 대변 그는 그들의 모든 믿음, 희망, 기대, 노력에 보고 그래서 그는 모든 이익을 다 반영해야 됩니다. 끝. 자, 15분을 뭐 남았는데 일단 오케이 선생님 어떠십니까? 아까 뭐 기원을 살피지 않는다. 네.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우리는 자꾸 이제 과거를 뒤지면서 과거에 어떤 핵심적인 그 요인이 있을 거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를 중요시하는데 어, 그걸 캐지 않는 그런 가치관은 뭘까? 뭐 이런 음, 음, 하여튼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거기서 시작하는 뭐 하여튼 되게 오늘 한 부분이 되게 좀 철학적이고 네. 좀 삶의 지혜가 가득한 지혜의 보고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뭐 알아야 될 게 없어요, 여기는. 참네. 더 알아야 될 게 없는데 일단 말을 해야 돼. 이게 또 뭐야? 그리고 말을 잘못하면 이제 알아야 될 건 없는데 생각해야 될 게 나와. 이 일이 왜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렇게. 그렇고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음, 그 책을 읽을 때,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라는 말이 나올 때 생각하는 게 생각의 덩어리를 만들라는 얘기로 네. 이해해도 될까요? 네네네. 어, 접속어. 그러니까 그냥 독해 일반론으로 보면은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책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방식으로 문단 나누기 안 하는 게 있어요. 약간 20세기 초에 나온 책들이 또 문단 나누기 약간 이상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학문적 풍토 때문에 불란서 책, 이기리스 책, 뭐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끊어내는 거잖아요. 정보를. 작가가 끄는 거 말고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야라고 모아가는 거죠. 그러자. 네네. 그래서 유쌤님.
이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아까도 나의 것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 나한테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닌데도 내가 바라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네. 정합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과제인 것 같고, 또 방금도 그 이제 정치랑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든 열망과 기대를 담아내는 공동체의 말을 한다는 것이 뭐 그러면 또 상대주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 똑같이 다 여기 한 50 주고 저기 50 주고 이런 배분의 문제인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 안에서 이게 통합된 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게 이게 그냥 통합된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게 되게 어, 어떻게 그런 좀 질문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어, 하하하하. 그래서, 음, 누가 말하는지 아마도 피에르 클라스트르가 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폭력의 고고학, 제가 그 월간 나루에 6월에 해가지고 지금 그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시작해, 인류학에서 본 폭력,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된대요. 제가 그 다루는 책이 폭력의 고고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핵심은 그 권력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박이도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리더의 그래서 그 설명에 수장의 얼굴은 공동체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그 자기의 개성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의 얼굴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그의 말은 우리의 말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된다는 걸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말만이 주술이 됩니다. 유리님 지금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음, 이제 더 어려웠던 것은 이제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 이럴 것 같은데 그게 반드시 건설적이기만 한 것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동체에 갑자기 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공동체가 잘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와 쇠퇴와 뭐 어떻게 네, 할 수 없는 멸망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네, 이 말은 통합된 어떤 말은 어떤 말일 것인가 이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상상하게 돼요. 너무 그 이제 진짜 공부를 많이 하면은 박이도 전을 우리가 이제 소설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술을 한 어느 날 아무리 해도 배가 안 불러와 그 밭에서 그럴 때 박이도가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아, 이걸 그 그게 상상할 수, 그게 뭘 말해주냐면은, 그가 우리 길을 그쳤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그를 버리겠죠. 아, 그, 그럴 때 박이도는, 이제 사인이 되는 건데, 그런 국면의 그런 얼굴들, 이 아주 뭐 소설적으로, 나, 인간을 이해할 때나 재미있죠. 제가 그 교황님 선종하셔가지고, 이럴 때 자야지 하고, 최근에 개봉된 콘클라베를 유튜브에서 구매해가지고, 대여는 이틀 안에 다 봐야 돼서 불가능하고, 구매를 해가지고, 그 하여튼 3분의 1 정도를 봤는데, 그게 그 영화가, 선생님 보셨습니까? 조한의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 추기경이라도 사람이죠, 사람.
근데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교황이 되는 거를 이제 그 어떤 뭐 의회처럼 해가지고 이제 선출을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끝을 또 봤네. 끝? 전 이게 문제예요. 이걸 즐겨야 되는데 이걸 즐기질 못해가지고 성질을 빼서 여러분 꼭 보시면 즐겨주세요. 이게 표정이 그 주인공 배우가 잉글리시 페이션트에 나왔던 랄프 파인즈인가 그 배우가 표정이 아주 그리고 수녀가 한 번 나오는데 그 수녀 표정이 되게 깨름직했어요. 왜 깨름직한지 끝에 가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사인인데 교황이 되는 자의 그 표정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연기를 해야 된달까 뭐 그런 것도 흥미있는 거고 표정이야말로 자기가 다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정은 자기가 만들 수가 없죠. 일각에서 그 혼자 만들 수 없어요. 거울을 아무리 봐도 표정은 자기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보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의 말이랄까 그 일쌤이 주신 참 재밌네요. 또 어떤 생각, 자, 연하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그 두 가지 내용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 어떤 말에 일단 자격? 말의 자격. 첫 번째는 말의 자격이 자기.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누구나 말을 해라 자유롭게 항상.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되게 그 하이어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위계가 되게 철저한데 회사에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말해라. 약간 이렇게 위에 표제는 그런데 진짜 밑에 사람이 뭔가 말하면 뒤에서 제 밑에 정말 그런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하지? 뭐 약간 이런 게 좀 되게 회사 생활하면서 되게 느꼈던 거는 뭔가 되게 안 맞는다. 말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용법과 관념과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들과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막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윗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막상 또 자유롭게 얘기하면 또 뒤에서 엄청난 말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진짜 외계가 진짜 어떤 사람은 이 자격이 있어 이렇게 그런 주술의 문화에서 이게 되게 클리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진짜 어떤 사람은 이 자격의 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주술에서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주술에 의존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비교하는 게 현대사회와 이런 주술 문화인데 지금 갖고 있는 소외와 결핍과 이때의 무능은 아까 그런 느낌일까요? 뭐 어떻게 돼요? 일골과 차이점이 뭘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좋죠. 지금은 주술을 쓰는 사람들이 겸손한가? 아니, 뭐, 겸손하죠. 저도 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도대체 병신년 용기 어떻게 되냐 유튜브 쳤더니 말씀드렸죠. 심한 되먹임이 걸려가지고, 진짜. 하여튼 전 좋대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전 좋대. 어, 그게 겸손한 태도인가, 지금 제가? 오만한 태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언문일치 있지 않습니까? 언문일치. 아니, 그 언어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면 아주 재밌고, 아주 재밌는데, 근데 태제가 언문일치예요. 모두가 모든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교육하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좋냐고. 모든 사람의 말을 내가 다 알아들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거냐? 알면 다 뱉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냐? 경우와 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근데 삶은 경우와 때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생각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하쌤이 잘 가져가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충고라든지 조언을 들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에 도대체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런 훈련 이거 너무 안 받고 다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니, 좀, 이럴 때 말하는 법 같은 거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저는 그 조의, 추의, 지금 이거를 그렇게 너무 뭐 좀 우린다 싶기도 하고, 우정의 말도 좀 어떤 격조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남녀 사이의 말이라든지, 뭘까, 뭐 연속한 게. 그러니까 그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과 함께 또 주술이라고 하는 요 세 개를 보면은 경우와 때를 가지고 효과를 본다니까 말의 풍경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